네, 안녕하세요. 절세 시크릿입니다. 한참 만에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요즘 날씨도 많이 춥고 다들 저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 경매도 그렇고 뭐 다른 이제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고 가장 이제 투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수익률 계산. 요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다른 이제 유튜브 채널에도 보면 이제 엑셀을 활용해서 수익률 계산하는 이제 그 컨텐츠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살펴본 이 컨텐츠 그 부동산 수익률 계산 엑셀 파일을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댓글 또는 저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로 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용 방법 간단히 살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익률 계산 엑셀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여기 아래 이제 탭을 보시면 뭐 수익형 물건, 그 다음에 차익형 물건, 차익형 물건의 경우에는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초과 이렇게 단기 또는 이제 이렇게 중기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특히 이제 세금 관련한 부분도 여기서 간단히 언급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걸 보고 뭐 직접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은 직접 이제 작업을 하셔서 엑셀을 잘 하시는 분들은 직접 만들어도 되지만 굳이 이제 엑셀이 좀 어렵다 아니면 뭐 이렇게 좀 구성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은 제가 만든 요 컨텐츠는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 투자하실 때 좀 좋은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계산하실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언제라도 댓글 또는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보완을 해서 필요하신 내용이 더 있으시다고 하면 보완을 해서 다시 또 공유를 해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부동산 수익률 계산기의 이제 기본 폼이고요. 뭐 요 경우에는 이제 상가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수익형 물건이죠. 매달 월세가 나오는 그런 물건의 경우에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를 이제 알아보는 거고요. 이제 구성은 이렇습니다. 지출과 수입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지출은 이제 대표적인 게 저희가 낙찰 금액, 그다음에 취득세, 법무사 비용, 그다음에 명도 비용. 요게 이제 이 경매 투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출이고 이 지출이 있으면 이제 이 물건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이 자금을 조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일단 일본 상가의 경우에도 기본 이제 보증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자금을 이제 최대한 대출로 이제 활용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라서 대출 금액은 이제 최대 대출 가능한 비율, 뭐 상가의 경우 이제 80%까지 가능하죠. 그러면 대출 금액은 이제 이렇게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는 금액이 들어가게 되고요. 물론 이 대출은 이제 개인의 어떤 신용도나 뭐 DSR 규제죠. 뭐 LTV도 문제가 있지만 특히 상가의 경우에는 이제 DSR 규제 때문에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반드시 어 저기 자주 이용하시는 은행이나 아니면 뭐 제2금융권도 가능하시겠지만 뭐 이렇게 대출이 가능한지는 꼭 체크를 하시고 낙찰을 받으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총 필요 금액은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수식을 걸어놨는데요. 여기 보면 4.6% 상가의 경우 4.6%인데요. 이 취득세율표는 제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1주택자, 2주택자, 그 다음에 뭐 다주택자의 구분,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그리고 금액 기준을 이제 비교해서 총 그리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이냐 초과에 따라서 이제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율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상가의 경우 주택 외 취득세율도 따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표를 활용해서 여기서 그 해당 물건의 그 취득세율을 이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법무사 비용, 그다음에 이제 명도 비용이
이제 뭐 이사 비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사를 나가는 조건으로 뭐 합의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비용이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출의 합계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총 필요 금액, 네, 이렇게 해서 총 투자 금액은 이제 3,568만 원. 그러니까 아무리 대출을 하더라도 내 순수 자본금은, 순자산은 3,5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이 물건을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월 임대료가 350만 원, 그 다음에 월 대출이자가 128만 원. 뭐 대출이자는 이제 요 변동이 되면 대출이자를 이제 이렇게 변동을 시키면 이제 수익률은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대출이자나 요 색깔 표시한 부분들은 각자 상황에 맞게 이제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뭐 명도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연수익률은 74%.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수익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는 역시 이 대출 금액 때문인데요. 이게 특히 이제 레버리지 효과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그래서 레버리지로 인해서 이제 대출 수익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자금이 충분히 있다, 대출을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 당연히 월 순수익 금액은 350만 원으로 늘어나지만 수익률은 14%대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 순자본으로 만약에 이 상가를 취득한다면 연 수익률 14%대 아주 우량한 물건이죠. 근데 이 우량한 물건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시세보다 싸게 이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게 결국은 경매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요거는 그래서 뭐 각자 상황에 맞게 난 자본이 충분하고 난 뭐 대출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그냥 월 순수익 금액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 순수익 금액을 늘리는 이 방향으로 이제 그 수익을 정하시면 되고요. 나는 여러 개의 상가를 낙찰을 받아서 꼭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활용하시는 방법. 그리고 뭐 제가 앞으로 또 설명드릴 부분이지만 이제 법인을 활용한 이제 경매 물건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 콘텐츠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이메일이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상가를 월 수익형 물건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차익형 물건을 살펴보면 뭐 이것도 이제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고 결국 수익률을 계산할 때 중요한 건 언제 양도를 하느냐, 그리고 양도세를 얼만큼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시세가 약 1억인 이제 물건을 놓고 만약에 우리가 낙찰을 들어간다, 그러니까 경매에 입찰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뭐 요즘 이제 부동산이 하락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낙찰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70% 수준의 낙찰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시세가 1억이고 낙찰 금액이 7천만 원. 그러면 취득세는 뭐 내가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1%의 낮은 세율이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 지역인 경우에 그렇고요. 뭐 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득세율표는 이제 아까 여기 설명드렸듯이 여기서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요 취득세율표는 내년에 다시 많이 바뀔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어젠가 그 기사에 나온 걸 보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좀 많이 완화하는 방향으로 취득세율이 이제 변경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특히 3, 4주택자의 이 과중한 이 취득세는 아마도 많이 완화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준비가 꼭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경우에도 이제 낙찰을 이렇게 받고 뭐 법무사 비용 부담을 하고 이제 통상 저희가 이제 이런 저가 아파트를 이제 낙찰을 받게 되면 이제 좀 매매나 아니면 이제 전세를 주기 위해서 보통 인테리어를 좀 하게 되고요. 뭐 금액은 뭐 사실 이제 눈높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뭐 그래서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인테리어 비용을 들이면 아마 시세에 준하는 그런 매매나 또는 그 전세를 내는데 충분히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테리어가 좀 필요한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이제 뭐 명도 비용은 발생 안 할 수도 있고요. 물건에 따라서 발생 안 하는 경우에는 뭐 이 금액이 안 나올 거고요. 그러면
금액은 이제 명도가 발생할 때 이제 이사 비용 쪽으로 얼마를 줘야 된다든지 이런 걸 이제 감안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이제 지출이 되는 거고, 이제 수입은 역시 이제 저희가 이제 갭 투자라고도 부르긴 하지만 이제 보증금 전세를 끼고 이제 이 물건을 이제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면 결국 대출은 사실 추가 대출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 LTV 규제 때문에 추가 대출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고려하면 총 필요 금액은 한 1,8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이 경우에 이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이제 단기 양도하는 경우에 시세에 준하는 가격으로 만약에 이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양도가액은 1억이 되고, 취득가액은 이제 내 낙찰 금액 플러스 이제 취득세 법무사 비용, 요게 이제 취득가액이 되고, 그러면 양도 차익은 2,9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요 이제 1년 기준 250만 원 양도소득세 공제가 있습니다. 양도소득 공제가 250만 원이 반영이 되면 과세표준은 2,65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경우에 1년 미만 단기 양도이기 때문에 세율이 70%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차익의 대부분을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또 10% 지방소득세가 붙기 때문에 총 납부세액은 2,04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2,900만 원인데 총 납부세액은 2,000만 원. 그래서 쭉 총 이제 세후 양도 차익을 보면 이제 세후 양도 차익은 총 양도 차익에서 납부세액을 뺀 금액이고요. 이게 이제 86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부담했던 인테리어 비용, 명도 비용 이걸 고려하면 순수익은 한 160만 원. 내 투자금이 1,800만 원이었으니까 나의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8.9%입니다. 사실 양도 차익의 규모에 비해서 사실 수익률은 되게 낮게 나오는데요. 이게 역시 이제 이 양도소득세율 70%, 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판단하느냐. 나는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이렇게 낙찰을 여러 건 받아서 계속 수익을 내서 쌓아가겠다. 이런 전략을 구사하시는 분들은 이걸로도 유효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시세에 준하는 매매가 일어났을 때 가능한 경우고요. 만약에 시세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올 때는 사실 이 양도를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실 단기 양도는 이 세금 이슈 때문에 사실 좀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2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제 똑같은 케이스인데 2년 미만이라 해도 세율이 60%입니다. 그래서 60%가 되면 그래도 이제 10%만큼의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도 차익은 이제 늘어나게 되고 세후 양도 차익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의 순이익은 이제 450만 원. 그래서 대비 수익률은 25%. 근데 여기 2년이니까 약 1.5년이라고 하면 연 한 12% 수준의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내가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그러니까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 상태로 만약에 매매를 한다. 물론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가 되니까 온전히 다 자기 수익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1주택이 있고 2주택으로 만약에 경매나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이 세금 부분 때문에 수익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년 초과로 만약에 2년 이상 보유하고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 일반 세율 115%가 적용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총 납부세액은 318만 원으로 엄청나게 많이 낮습니다. 이 세금 차이가 엄청난 거죠. 2천만 원을 내야 되느냐 아니면 320만 원이냐. 이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되고요. 결국 수익률에도 엄청난 차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결국 100%까지 되는 거고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1년 미만이면 8.9%, 2년 이하면 25%, 2년만 넘어가도 100%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2년 미만 보유할 것 같으면 조금만 더 참고 2년 뒤에 매각하는 당연히 훨씬 4배 내수익률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무리 내가 단기 양도를 해서 하려면 1년 미만으로 빨리 여러 건을 막 계속해서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낙찰이라는 게 내가 원한다고 계속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괜찮은 물건을 낙찰 받았다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초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양도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높은 이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간단한 케이스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뭐 더 정확한 세금 계산 자체는 이제 제가 여기서 간단히 보여드리겠지만, 네, 이렇게 부동산 계산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뭐 취득세도 뭐 내 주택 유형, 1주택, 뭐 취득세 여기서 표 다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세율표 확인할 수 있고 계산까지 다 해줍니다. 금액과 이런 걸 다 입력을 하면. 그리고 양도세도 이제 이렇게 내 취득가 양도가, 필요경비, 취득일자, 양도일자, 그리고 내 주택 보유 현황, 그다음 조정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정보를 다 입력을 하면 이렇게 친절하게 다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게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뭐 요 간단하게 요 계산기 활용하시고, 요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또 질문이나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뭐 댓글 또는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친절히 요를 표를 활용해서 제가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렇게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또는 이메일, 예, 요렇게 부탁드리고요. 뭐 혹시 다른 시크릿이 더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여기 taxsaving.kang.gmail.com으로 메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살펴봤던 요 계산기 필요하신 분들은 꼭 댓글 또는 이메일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감사했습니다.